힘과 함께 반성과 각성을 불러일으킨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세번 스즈키라는 12살 소녀가 1992년 UN 환경개발 정상회의에서 남긴 역사적인 연설 중 일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아무런 감춰진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숲과 정글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쯤엔 그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나이 때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남겨주는 세상은 너무나 걱정투성입니다. 저에겐 해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해답이 없다면 제발 더 이상 망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 연설은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부담을 안기는지 고발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 그린파워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 원시림 파괴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이유로 화력발전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읍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유해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집행부에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존권을 지키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은 시민의 일상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 시민들은 화력발전소 건립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읍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진 철회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읍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정읍시가 주민을 보호하고 발전소 건립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업체 측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읍시의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질문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이야 관계 공무원들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중심 으뜸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대한 의견은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환경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미흡한 상황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취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설치를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5월 20일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의 폐목재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우려와 사업 추진 반대 및 개발 철회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의 산업단지 내 개발 행위허가의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업체의 자진 철회 유도 방안 및 규제 조치를 말씀드리면 업체 측은 자진 철회 의사가 없으며 시민들의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자문 결과 행정기관이 공사를 직접적으로 방해 중단시킬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어렵겠습니다. 사업 강행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2016년 민선 6기에 시작하여 2021년 민선 7기에 주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업체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행정적,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나 시민의 생명과 환경,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의 전 과정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 질문에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본 의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도 모든 분들이 치하하고 계십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까지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위험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탄소 배출,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건강권, 환경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그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문제가 된 발전 사업이 2016년도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관련 절차가 시작되었었는데요.
당시 사업 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이 법령에 산자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제한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2016년도 당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었던 그 허가 시의 행정적 조치는 어떤 거였었습니까? 산자부에서 사실은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형식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회사 측에서는 취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농소동 덕천면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하긴 했습니다. 단지 행정적 절차로만 했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원은. 산자부는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여론, 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청취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단순하게 답변서 정도의 농소동 의견, 덕천면 의견 이런 의견서만 그때 당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전 동의가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필요했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그때 허가 났을 당시에 우리 정읍시의 답변서, 농소동에서 보낸 답변서 포함해서 모든 서류를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산자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장님한테 저희 지역에 정읍 고창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그 인허가 때 받았던 산자부의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자료를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6일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발전 사업에 대해 늘 시민의 편에 서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전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들의 불신이 지대한 만큼 전라북도에서 개발기간 연장을 불허해달라고도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예.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건 정읍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 현황입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분명히 화력발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읍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우리 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를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겠다는 이학수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에서는 타지에 거주하는 사업자 배 불리기에만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하수처리 물 재이용 시설은
그린파워에 꼭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달에 저것도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저게 그린파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사업도 일단 보류시키라고 했고요. 어쨌든 제가 그린파워가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네. 일일 1,540톤의 하수 재이용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쓰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관로를 깔아주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산단의 관리 계획이나 산단에서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화력발전소 사업의 건립 허가가 취소된 지역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산단의 대기 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체와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시도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 철회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불복 없이 강력하게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본 과정에서 자원후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7 고용연료 제품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라고 하는 저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의 법 제정입니다. 다음 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업체가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다음, 이건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매달 사안이 발생하고 안건이 있으면 전기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심의 보류 허가 불허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법적 허용치 7가지 이외의 것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필히 이 점을 꼭 인지하셔서 이 업체의 건설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단호하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건 운영협약서 인허가 추진 협조 요청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장님, 우리 환경매립장 주민협의체 아시죠? 예. 네. 2018년 4월 19일 환경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운영협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업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 명단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 주민의 서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와 주민의 동의가 불분명한데 회의 내용이나 또한 활동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는 이 동의서는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런 명백한 주민 현혹과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뭐 허가 과정에 꼭 필수 조건이었는가도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자부에서 지금은 주민의 60% 이상 동의 없이는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산자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면 법적 검토를 모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시장님, 환경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기보다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시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만 네.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하는 것이지,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운영이 됐을 때 환경적 피해는 정없이 전체가 환경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규모 공청회가 바이오매스 발전소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네.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예. 우리 매립장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매립장 주민협체가 발전소 업체와 바이오매스 스팀 및 발전사업 운영 협약에 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설령 주민들이 이 환경매립장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참여 대신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사항 등이나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건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주민 간담회라고 해서 환경매립장 협의체가 회의를 했습니다. 에메코 발전소하고, 즉 그린파워입니다. 그린파워의 전신입니다. 저기에 회의에 참석해서 본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회의 참석자의 명단과 사인이 있습니다. 온도가 체크되어 있어요. 저건 그때 당시 코로나가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전부 온도 체크를 했습니다. 저기에 사인하신 분들은 회의 참석자 명단에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신 분들입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절대적으로 이 화력 발전소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저기에 협약서는 완전히 파기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 협약서를 가지고 고용 연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이 현재 협약서도 저렇게 조작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절대적인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도 절대적으로 저 서류를 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 저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화력발전소 설립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지론도 펴고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보셨죠? 악취추방 범시민연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폐목재 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이번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서류를 보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네. 이 악취추방 범시민연대는 활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들 단체가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 정업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실보다 득이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체들의, 시장님 이제서 알아셨다고 했는데 혹시 부서를 통해서 이 단체의 회원이 몇 명이며 이 단체가
그동안에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이 있으며 혹시 이 에메코 발전소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찬성할 당시에 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회의한 사진이라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항들을 모두 검토해서 그 도에 요구할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권익이나 감사원 감사원에라도 감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뭐 서류가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를 제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잘못된 서류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그 문제는 산자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뿐만이 아니고 법적 검토까지도 상위 기관의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행정적 절차나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1일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의 의사 일정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영파동 에메코 발전소 사업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존경하는 우리 이복형 의원님께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그때 이 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규모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장 방문 보고서에 적시를 했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가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을 업체에 전달해야 했는지 업체가 의회의 지적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달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2018년도에 시작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추후에 확인을 안 하신 우리 정상철 의원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체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권고사항으로 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문으로 보내거나 할 수는 없답니다. 안 했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채택한 요구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의회가 현장 방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서 집행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든 환경에 관련된 업체에는 굴뚝 원격 감시 체계라고 하는 TMS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예. 환경부에서 연료 소각 시 정부가 지정한 대기 오염 물질 43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중 일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7개 오염 물질에 대해 굴뚝 원격 감시 체계인 TMS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MS로 측정되지 않는 벤젠, 암모니아, 이氧화탄소 등은 36개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가 분기에 1회 자가 측정을 하기로 사업을 낼 때 그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저걸 측정할 때 측정을 언제 하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일러를 운영할 때는 별로 안 나옵니다. 보일러를 끌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절대 그때는 측정을 안 하죠. 어떤 업체든. 이런 것을 자가 측정으로만 의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다량으로 배출될 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엄격하게 강도 높게 규제책을 만들어서 단속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뭐 꼭 그린파워뿐만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자체 체크뿐만이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환경 오염의 여지가 있으면 단속 규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조례에 꼭 담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공단이나 이런 데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영파동 산업단지에 관련돼서는 환경적 유해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책임을 통감하고 더 확실하게 환경적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랜 시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지켜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만 채우려는 수익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 지금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책임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읍시 의회는 이번 화력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 안전보장과 주민 불안 해소,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기업의 이익을 따를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